그래서 10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고자산. 그래서 일단 재고자산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슨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여기에서 판매만 찾으면 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수량 결정 방법에 계속, 그 다음에 실지, 그 다음에 혼합,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단가는 개별, 선입선출, 후입선출,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 계속기록법하고 뭐요? 이동평균법,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네, 감가상각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저기 손익계산서.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가 있고 뭐가 있죠?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무슨 금액으로 써라? 총금액. 그래서 요거를 총액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분해서 뭐하자? 표시하자. 그 다음에 구분해서 뭐하자? 계산하자.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이라 그래서 현금화가 뭐한 순서요? 빠른 순서. 그 다음에 비용은 무슨 주의라고요? 발생주의. 그래서 발생주의라는 건 발생했을 때 뭐하자? 처리하자. 그거를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실현주의는 수익. 그래서 실현됐을 때 뭘로 처리하자? 수익으로 처리하자. 그 다음에 잉여금 나누자. 자본잉여금하고 무슨 잉여금이요? 이익잉여금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쓰자? 돈 쓰자. 그걸 뭐라 그래요? 수익비용 대응. 그 다음에 가짜는 쓰지 말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미실현된 건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1번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처리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총액 맞고 3번은 실현주의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리고 108번은 이렇게 나오면 여기 가서 하라 그랬어요. 여기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가셔서 컨트롤 뭐요? F 열심히 치시면 3번 나와요. 그래서 1번의 선수금하고 2번의 예수금하고 4번의 미지급 비용은 유동부채예요. 무슨 부채라고요? 유동부채.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렇게 종류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뭐 하시라고요? 컨트롤 F. 그 다음에 10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포함.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총 두 가지. 일단 첫 번째로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순매입액 어떻게 구하죠? 총 매입액 플러스 부대 비용 마이너스 매입한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그래서 할인 애누리 환출은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10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회사용 차량. 그래서 차량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110번은 이렇게 돼요. 차량 운반구 1050. 왜냐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언제 나오죠? 살 때 나와요. 네, 그래서 합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얼마요? 50.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대요? 현금 드렸대요. 1100.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보험료는요
살 때 들어가는 거예요? 차 끌고 다닐 때 들어가는 거예요? 차 끌고 다닐 때하고 연관성이 더 크죠? 예, 그래서 차를 살 때가 아니라 산 이후로 봅니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네, 3번이,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매출총이. 그러니까 요거는 공식만 아시면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매출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무슨 원가요?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액이 1000만원이에요. 아니 1000만원이 아니고 1억.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갖고는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매출 원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매출. 그래도 기초가 얼마예요? 800. 매입이 6000. 기말이 1000. 그러면 5800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공식을 꼭 대입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억에서 5800 빼면 얼마예요? 4200. 그래서 결론은 공식만 하면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내가 좀 맞는 개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은 공식 같은 거 다시 숙지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112번은 요즘에 잘 안 내는 유형이에요. 112번은 요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닙니다. 왜냐면 요즘에 장부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일단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매출장은 뭐 했을 때 쓰는 장부일까요? 네, 매출했을 때. 거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매출장이라고. 그 다음에 상품 재고장은 누구 관련돼서 쓰는 장부일까요? 아니죠. 상품 재고장. 네, 써 있잖아요. 뭐요? 상품. 그래서 상품과 관련된 거를 적는 게 어디예요? 상품 재고장이에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매출처 원장. 요거는 외상일 때. 뭐일 때요? 외상일 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품을 팔았는데 뭘로 팔았다? 외상으로.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리고 만약에 현금으로 팔면은요. 우리 뭘로 팔 수도 있죠? 현금으로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현금으로 팔게 되면 그때는 요게 필요해요. 현금 출납장. 그래서 뭘로 팔았을 때요? 현금으로 팔았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현금 출납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제 이런 문제는 잘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옛날 문제잖아요. 요즘에 장부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1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가증권. 우리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지분하고 뭐요? 채무. 그래서 지분은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 매도 만기.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보유양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넣어줄 때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14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본원가, 가공원가. 이것도 암기 문제예요, 결론은. 기본원가하고 무슨 원가요? 가공원가.
그래서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를 뭐라 그러냐면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공원가하고 전환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양쪽에 속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속하는 거요? 양쪽. 그래서 양쪽에 다 들어가는 걸 거기에서 찾아보시면 뭐 나오죠? 네, 직접 노무비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115번은 T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공품,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무슨 제공품이요? 기말 제공품. 근데 거기 보시면 기초와 기말은 없대요. 뭐하고 뭐는 없대요? 기초하고 기말은 없대요.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얼마예요? 10만원. 그 다음에 간접비 얼마예요? 거기 보시면 5만원이에요. 얼마요? 5만원. 그 다음에 원가 얼마요? 네, 2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쓰시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얼마예요? 5만원 모자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왜냐면 우리 항상 차변과 대변은 읍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T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T자 그리시고 답 열심히 쓰시면 되세요.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16번 변동비하고 고정비에다가 밑줄 치세요. 변동비하고 무슨 비요? 고정비. 그럼 맨날 이것만 쓰는 거예요. 총변동비는 증가.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뭐야? 일정. 그래서 맨날 쓰는 거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인지라 뭐 특별히 쓸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요? 감소. 뭐 할 때?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변동비와 고정비는 주로 의사결정할 때 맞아요. 주로 의사결정할 때 쓰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변동비 고정비 안 나옵니다. 변동비 고정비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조업도가 변하는 경우 단위당 고정원가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단위당 변동비는 뭐하죠? 일정하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 정답은 3번이죠. 단위당 고정원가는 여기 보시면 뭐죠? 감소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11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종합. 117번은 종합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비싼 거, 종합은요? 싼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그 다음에 제조 지시서,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참고하시고. 1번 주문은 종합이에요? 개별이에요? 개별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요런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1번이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러면 2번, 3번 손댈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1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총. 우리 단기총은 이렇게 구한다 그랬어요. 단기총 제조 원가 또는 제조 비용이라고 나오는데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직접 경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이건 T자 외우면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재료비 얼마예요? 80. 그 다음에 노무비 얼마예요? 75. 그 다음에 간접비는 재료비의 반이죠? 40. 판관비는 더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판관비는 공장이에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195만. 그리고 안타깝게도 판관비를 더하면 답이 안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119번 과세거래 3가지 있다 그랬어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번에 무상에다가 밑줄 치세요. 우리 무상에는 무상이 뭐죠? 공짜예요. 그래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무상 공급. 죄송합니다. 무상이 빠졌어요. 용역의 무상 공급. 그래서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물건 공짜로 주는 건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뭐 예외 조항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용역은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거는 공짜로 일해주는 건 세금 안 내는데 단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단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 빌려주는 건 세금 내셔야 돼요. 근데 뭐 공짜로 일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내면 안 되겠죠. 왜냐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공짜로 가서 일을 해줬어. 근데 세금 내래. 그러면 국가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거두려면 거둘 수는 있지만 되게 힘들어요. 세금 걷기가. 그래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빌려주는 거 빼놓고는 세금 안 냅니다. 공짜로 일해주는 건. 그 다음에 120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2번째 줄에 납부.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뭐에서 못 뺀다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뺍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출이 현재 6천만 원 있어요. 얼마 있어요? 6천. 우리 부가세 몇 프로? 10%. 그러면 600만 원이 뭐예요? 매출세액. 그 다음에 거기 매입이 얼마 있죠? 3천만 원 있어요. 그럼 여기에 몇 프로요? 10%. 그럼 얼마 나와요? 300. 여기 무슨 세액? 매입세. 그럼 더한다 뺀다? 뺀다. 600에서 300 빼면 얼마예요? 300. 그래서 정답은 2번. 근데 이거는 쉽게 나온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이 중에 아닌 거를 한두 개 넣어놔요. 계산할 때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이제 그렇게 나오면은 시험이 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론 풀어봤는데 이론도 그렇고 붕괴도 그렇고 일단 초반에는 많이 보는 게 좀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프로그램 열어 놓으신 분들은 프로그램 종료하세요. 그리고 좀 전에 나눠드린 거 피세요. 그리고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전산회계 1급을 준비하는데 일단 이론 15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몇 문제요? 15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중에서 기초정보관리라 그래서 요게 3문제 나오고 10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연습할 게 요거예요. 기초정보관리 3문제 나오고 몇 점이라고요? 10점. 두 개는 할만해요. 항상 하나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붕괴 연습했죠. 일반 점표라 그래서 차변 대변 붕괴하는 게 6문제 나와요. 요게 18점. 얘는 했어요 이미. 뭐 입력이야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점표라 그래서 6문제 나와요. 요것도 몇 점이에요? 18점. 그 다음에 수정 문제라 그래서 2문제 나오는데 요건 6점인데 얘는 언제부터 할 거냐면 기출문제 들어가면 할 거예요. 왜냐면 얘는 딴 거 없고요. 그냥 붕괴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냐면 붕괴했는데 틀렸대. 틀린 거 뭐 해라? 고쳐라.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쯤 볼 결산이 3문제 나와요. 요게 9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회라 그래서 찾는 거 있거든요. 요것도 3문제 나와서 9점. 그래서 이론 30점에 여기 밑에 다 더해보시면 70점 나와요. 그래서 몇 점 합격이요? 70점 합격. 그리고 저희 시험은 그런 거 없어요. 이론 몇 개 이상 맞아야 된다. 실기 몇 개 이상 맞아야 된다. 이런 거 없고요. 막말로 이론 다 틀리고 실기 다 맞아도 합격이에요. 그냥 몇 점만 넘기면 돼요? 70점만. 네, 과락 없어요. 네. 그 대신 70점 이상 합격이에요. 대부분 과락이 있는 시험들은 몇 점 이상 합격이죠? 60점. 네. 60점하고 70점하고 차이 되게 커요. 네, 제가 해보니까 제가 나쁜 놈이 되면 60점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네, 그 나쁜 놈이 뭐냐면 맨날 숙제 내주고 맨날 검사하고 맨날 남기고 이렇게 좀 괴롭히면 60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6에서 7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 능력입니다. 네, 수업을 해보니까 60점이면 어떻게든 99, 39 막 하면 60점까지는 가더라고요. 제가 요즘엔 안 하는데 예전에 몇 번 했었거든요. 너가 그만두나 내가 포기하나 해봅시다. 자꾸 예전에 한 분은 옆에 분이 그 얘기까지 하신 적도 있었어요. 저 사람 저러다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정도로 제가 계속 들들들들 볶았거든요. 근데 볶는다는 게 딴 거 없어요. 숙제 내주고 검사하고 모르면 남겨갖고 외울 때까지 계속 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62점인가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합격하긴 했어요. 다행히도. 근데 6에서 7 만드는 건 여러분들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로 오세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여기 안에 보시면 기출문제 많은데 저희가 아직 기출문제 풀 건 아니고 기출문제는 다음 주에 풀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제일 밑에 2017이라고 있어요. 네, 뭐라고 있어요? 2017. 왜 옛날 걸로 공부하냐면 옛날 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네. 그래서 요걸로 저희가 연습하는 겁니다. 2017 가셔서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깔아줘요. 네. 근데 저처럼 요렇게 뜨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요렇게 뜨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자리에서 다른 분이 연습을 했구나. 네. 그러면 요게 뜹니다. 근데 집에서 깔면은 아무것도 안 떠요. 왜냐면 처음 까는 거니까. 여기 모든 파일에 적용 누르시고 그 다음에 예 누르시면은 지가 알아서 깔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 이거는 잘하거든요. 여기서 더블 클릭은. 근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걸 꼭 하셔야 돼요. 여기로 오세요. 세무사랑 교육용. 그래서 교육용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무슨 등록이라고 있어요? 네, 회사 등록 클릭하세요. 그러니까 순서는 그 2017 가서 뭐 한다고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교육용 실행시키시고 그 다음에 무슨 등록 간다고요? 회사 등록.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회사 등록 누르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회사 코드, 재생성. 끝이에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17이 저장이에요. 뭐라고요? 저장. 그 다음에 회사 코드 재생성이 불러오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좀 전에 나눠드린 거 피세요. 좀 전에 나눠드린 거. 네, 거기 첫 장에 위에 보시면 회사 코드 있어요. 해창산업이라고. 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창산업에 몇 번이라고 써 있어요? 네, 2하나 0하나. 그래서 집에서 설치하신 다음에 2하나 0하나가 있으면 설치 잘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밑으로 내렸을 때 여기에 몇 번이 있어야 된다고요? 2하나 0하나. 네, 무슨 산업? 해창산업. 여기 2하나 0하나 무슨 산업이요? 해창산업이 떴으면 설치 잘한 거예요. 네. 참고로 번호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도 요게 있으면 돼요. 2하나 0하나 무슨 산업? 해창산업. 네, 없는 분 이야기하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연습할 겁니다. 실기 연습. 네. 그래서 오늘 연습할 건 뭐냐면 실기 문제 1번이에요. 네, 요건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1번은 무조건 기초정보관리예요. 네. 근데 여기가 뭐 하는 거냐면 뭐 거래처 넣고 그 다음에 뭐 계정과목 등록하고 정기분 재무상태표 넣고 요런 것들이 나오는데 총 몇 문제가 나온다고요? 3문제. 근데 하나가 4점짜리로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3문제인데 몇 점이에요? 10점. 그리고 제가 그거 드리면서 한 장 더 드렸어요. 그거는 옆에다 놓고 보세요. 그리고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왜 외워야 되냐면 그거 순서 외워서 순서대로 푸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숙지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회사 코드에다가 아까 몇 번이었죠? 2하나 0하나 치세요. 2101 치세요. 그랬을 때 여기 오른쪽 위에 무슨 산업이라고 떠야 돼요? 해창산업. 그러면 설치 잘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한 번씩 꼭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1번 다음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일부이다. 전기분 이익이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하여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오류 부분을 뭐하래요? 수정.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항상 3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없으면 등록, 그 다음에 틀렸으면 수정, 맞으면 냅두고. 우리가 할 건 몇 가지밖에 없다고요? 실기에던 3가지. 그래도 입력하려고 봤더니 없네, 그러면 입력하면 되고, 입력하려고 봤더니 있네, 근데 맞네, 그러면 안 건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봤더니 틀렸네, 그러면 고치면 됩니다. 일단 여기로 오세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리고 누르시고 한 장짜리 보세요. 아까 나눠드린 한 장짜리. 요거 외우셔야 돼요. 왜 외우셔야 되냐면 이게 재무제표 작성 순서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순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돼 있죠. 한 장짜리에 보시면.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에 기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안 되어 있으면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세요. 재무상태표가 몇 개가 있죠? 2개 있죠. 앞뒤로. 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는 어떨 때 가는 거냐면 얘 틀렸을 때. 기말 틀렸을 때.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손익계산서죠. 맞죠? 그러면 앞에 보세요. 손익계산서 나오면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4점짜리예요. 주로.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맞추려면 일단 첫 번째로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고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얘가 몇 점으로 나온다고요? 4점. 그래서 얘도 아마 요 속도로 나가면 요번 주 금요일 내지 다음 주 월요일 날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투자해서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연습하는 이유는 뭐냐면 깨우치기만 하면 별거 없거든요. 근데 깨우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 장짜리 보면서 하세요. 일단 여기 손익계산서 들어오셨나요? 손익계산서가 뭐 하면 되죠? 네, 여기 써 있잖아요. 손해 났냐? 아니면 뭐 났냐? 이익 났냐?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10번. 네, 뭐라고 써 있죠? 네, 얼마라고 써 있어요? 네, 115 023 889.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도 얼마라고 써 있죠? 115 023 889.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고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패스. 이제 나가세요 이제. 고칠 거 없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라고요? 잉여금. 그리고 그 한 장짜리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거기 한 장짜리에 보시면 손익계산서 밑에 당기순이익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선이 잉여금에 있는 당기순이익하고 선이 그어져 있죠. 맞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네 둘이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랑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로 오세요. 여기 잉여금. 정기분 잉여금이라고 있죠? 네. 그 밑에 있어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제 화면 보세요. 제가 위치 대략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그래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당기순이익이라고 있을 거예요. 네. 115 023 889.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거랑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맞으면 고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도 틀린 거 없으니까 볼 일이 끝났죠. 그 다음에 한 장짜리 보세요. 한 장짜리에 보시면 잉여금 처분계산서 제일 밑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여기 있어요. 179, 439, 339를 요 1번 문제 빈 공간에다가 쓰세요. 요 1번 문제 빈 공간에다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얼마 있어요? 179, 439, 339. 이걸 왜 쓰셔야 되냐면 다음 거랑 이어져요. 다음 거랑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거랑 얘랑 맞는지 틀리는지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니까 요걸 왜 적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적는 이유는 뭐냐면 얘랑 다음 거랑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지 틀리는지 봐야 되는데 외워서 넘어가면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나오세요. 얘도 이제 볼 일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정기분 뭐요? 재무 상태표. 빨리빨리 안 할 거니까 이상하면 이상하다라고 못했으면 못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한 장짜리 보세요. 거기 한 장짜리에 보시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2월 이익잉여금이 자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2월 이익잉여금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입력해야 돼요. 그래도 여기에다가 2월 치세요. 뭐라고 치세요? 2월 치세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2월 이익 잉여금 엔터 치시고 아까 우리 얼마 적었죠? 179 439 339 1억 7,943만 9,339원을 치세요. 그 다음에 다 치셨으면 못 치세요. 꼭 엔터 치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제 거 잠깐 봐주세요. 전 아직 엔터 안 쳤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 거 지금 대차차에 뜨거든요. 못 뜬다고요? 대차차에.
근데 여기 금액 친 다음에 엔터 쳤을 때 여기 대차 차익 떠요 안 떠요? 네, 안 뜨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가 틀리면 얘만 틀리는 게 아니에요. 연결해서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격리 직원이나 사장님들이나 삥땅 치면 걸려요. 근데 왜 걸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로 갖고 있는 금액도 틀리지만 장부 맞추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장부가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고쳐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치다 보면 잘못 고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만 틀리면 다 잡아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여기 지금 통장에 3,78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통장에 얼마 있어야 돼요? 3,780 있어요. 그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걸리는 이유들이 뭐냐면 가짜 통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 통장 내역을 가짜로 만들어놔요. 근데 그거 실제 확인하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겠죠. 왜냐면 장부에야 이만큼 있겠지만 은행 갔더니 이 돈이 없대. 네. 그래서 삥땅 치면 무조건 걸립니다. 근데 이거 차이는 있어요. 내일 걸리냐 내년에 걸리냐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언제 걸리는지 아세요? 그만둔 다음에. 네. 그만두기 전엔 거의 안 걸려요. 네. 왜 그러냐면 그만두기 전에는 그 사람이 계속 가짜 서류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걸릴 확률이 좀 낮아요. 근데 대부분 10명 중에 7, 8명은 그만둔 다음에 걸리는 거고 그 2, 3명은 왜 걸리냐면 너무 오래 삥땅을 친 거예요. 네. 이게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저도 몇 번 겪었지만 못돼 처먹은 게 처음에는 100원 만지거든요. 100원이 500원 되고 500원이 1000원 되고 이게 어느 순간에 100만원, 1000만원, 억으로 올라가 있어요. 왜냐면 안 걸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 돈으로 투자를 해서 뭐 하면 돼요? 메꾸면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투자했다 다 망했잖아요. 근데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해창산업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부. 무슨 부요? 제조부. 제조부가 뭐 하는 데죠? 네, 물건 만드는 데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조부 직원 모두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했대요. 앞에 잠깐 봐주시면 우리 퇴직연금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확정 급여형은 퇴직연금 무슨 자산? 운용자산. 확정 기여형은 무슨 급여? 퇴직급여.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기억을 일단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에 제조부 퇴직급여. 첫 번째 줄 끝쪽에 무슨 부 퇴직급여요? 제조부 퇴직급여. 그러면 제조부면은 5라 그랬나요? 8이라 그랬나요? 네, 5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여기로 와주세요.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 저기요 등록. 그래서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뭐요? F. 컨트롤 F가 찾기예요. 그래서 컨트롤 F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급여 치세요? 퇴직급여 치는데 5가 나올 때까지 엔터 치는 거예요. 몇 번대가 나올 때까지요? 500번대. 근데 천천히 치세요. 이게 한 박자 느려요. 그래서 엔터 쳤더니 아직 안 나왔어. 엔터 쳤더니 여기 몇 번이라고 나오죠? 508번. 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세요. 빨리 한답시고 누르면 5에서 6으로 넘어가요.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한 박자만 늦추면 돼요. 그래서 퇴직급여 치고 몇 왔을 때 멈춰라? 5 왔을 때.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시면 대체적요라고 있어요. 무슨 적요요? 대체적요. 여기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그 다음에 넣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밑에다가 항상 추가할 때는 제일 밑에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한다고요? 제일 밑에. 그래서 제일 밑에다가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몇 번으로 넣으래요? 예, 3번으로 넣으래요.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3번 치세요. 그리고 엔터 치시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그 그대로 치시면 돼요. 요거는 연습 조금만 하면 웬만하면 안 틀립니다. 예, 왜냐면 틀릴 만한 게 많지 않아요. 예, 대부분 그냥 열심히 치면 땡인 문제랑 이런 것들도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되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위에 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하나 더 있어요. 거기 두 번째 줄 끝쪽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요거를 또 쳐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F 치면은 안 나와요. 여기 보세요. 컨트롤 F는 꼭 요 안에 아무거나 눌러주세요. 뭘 누르든 상관은 없어요. 여기 안에 누르시고 컨트롤 뭐요? 또 F. 그 다음에 요번에 치셔야 되는 건 퇴직연금 운용자산 치세요.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치시고요. 그래서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가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오타나면 당연히 안 갑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무슨 적요 있어요? 대체 적요. 그래서 1번 치시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라고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그대로 보고 치시면 요게 3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보고 치면 땡이니까. 그래서 뭐 되게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연습하시면 다 가능하세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되셨죠? 네, 나오세요. 완전히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타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네. 당연히 오타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하기 전에 이거는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저희가 좀 전에 적요라는 걸 넣어봤죠. 네, 적요가 뭐냐면 그 거래를 축약한 걸 적요라 그래. 거래를 뭐 한 거요? 축약해 놓은 거. 그거를 거래라고 적요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적요가 왜 필요하냐면은요. 딴 것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붕괴를 보면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적요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요를 쓰면은 이 거래가 어떤 거래구나 요런 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요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게 뭐냐를 물어보진 않아요, 시험에서는. 어쨌든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하러 갈게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 등록. 무슨 등록이요? 거래처 등록. 여기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눌러주세요. 거래처 등록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맞다. 이거 거래처 등록이 맞다. 이거 에러 뜨죠? 네. 거래처 등록만 생략 좀 할게요. 거래처 등록 어렵진 않은데 거래처 등록 그냥 치면 되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할게요. 왜냐면 딴 건 괜찮은데 이게 거래처 등록 들어가면은 이게 너무 옛날 거라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좀 무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무슨 등록만이요? 거래처 등록. 근데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눠드린 거 밑에 페이지 보시면 395페이지 있어요. 390 몇 페이지 있어요? 5페이지. 그래서 거래처 등록만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옛날 거라 문제가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등록만 안 되고 다른 건 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은요, 395페이지 피시고 거기 위에 보시면 어디 보시면은요, 거기 위에 보시면 승원통상이라 그래서 회사 코드 몇 번이라고 되어 있죠? 예, 2102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 회사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있어요? 회사. 예. 그래서 그거 회사를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회사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102 치세요. 여기 위에다가. 그러니까 순서는 이거예요. 회사 누르고 2102 치면 여기 무슨 통상이라고 나오죠? 예, 승원 통상이라고 뜨실 거예요. 예, 그때 엔터 치시거나 변경 눌러주시면 회사가 바뀝니다. 어디가 뜬다고요? 반도산업이요? 그냥 글자를 수건 쳐도 돼. 네,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뭐가 제대로 안 됐냐면 가서 더블클릭하고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옛날 거에서 머물러 있어요. 여기 가서 다시 회사 코드 제대로. 그럼 여기 승원통장으로 바뀌었죠? 여기에다 이 하나.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그 부분에서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번에는 여기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승원 통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1번 문제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어디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어쨌든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시면은요, 2102 승원 어디요? 통상. 그 다음에 395페이지. 여기에서는 순서가 좀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 그래서 한 장짜리 보시면 제일 처음에 재무 뭐예요? 상태표. 그래서 재무 상태표.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손익 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 상태표인데 뭐 틀렸을 때만 재무 상태표가 처음이라고요? 기말. 못 틀렸을 때요? 기말. 그래서 일단 여기로 오세요.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 정기분 원가 명세서로 오세요. 그래서 정기분 뭘로 오세요? 원가 명세서 오세요. 오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 들어오셨나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외운 것 중에 재료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초 원재료, 단기 원재료 매입액, 기말 원재료라고 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 위에 재료비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재료비. 그래서 재료비를 클릭해 보세요. 금액을 클릭하세요. 여기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 9,800이라고 있죠. 거기 가서 클릭해 보세요.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뜹니다. 요렇게 뜨는 거는 다 공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되어 있다고요? 공식.
또 여기 기초 원재료가 비어 있어요. 거기 책에 보시면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기초 원재료에 얼마 있어요? 네, 958만 원이라고 치세요. 여기에다가. 왜냐면 없잖아요. 네, 없으면 뭐 하라고요? 입력. 그래서 입력을 958만 원을 일단 해주세요.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여기 보시면 여기 기말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기말도 없어요. 근데 기말 누르고 300 쳤더니 안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왜 안 들어가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제가 기말 틀렸을 때는 어디 가서 고친다고요? 재무상태표.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어디 가서 고쳐야 된다? 재무상태표.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디로 오세요? 네, 재무상태표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라고요? 재무상태표. 얘 나오세요. 여기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X 있죠? 네,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정기분 뭐요? 재무상태표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재료 치세요. 네. 무슨 재료 치시라고요? 원재료. 원재료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기말 원재료 얼마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 얼마 치세요? 300 치세요. 시험 볼 때까지 이걸 왜 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이제 얘 이제 나오세요. 얘 나오시고 다시 원가 명세로 오세요. 다시 어디로 오시라고요? 원가 명세서로 와주세요. 그래서 정기분 원가 명세서 다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눌러보세요. 원재료. 네, 눌렀더니 아까 없던 원재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기말 틀리면 어디 가서 고친다? 재무상태표. 네. 그래서 시험 보러 갔는데 이런 사람 있으면 컨닝하시면 안 돼요. 손 번쩍 들고 기말이 입력이 안 된대. 네. 여기에선 당연히 입력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가서 입력하셔야 돼요? 재무상태표. 네, 요거 잘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냐면 여기 밑에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44 425 800이라고 혹시 뜨세요? 네, 여기 밑에. 그다음 네. 안 뜨다뇨? 아니 확인 눌러야죠. 네, 확인을 안 누르셔서 그런 거예요. 네, 거기 떠 있어요, 맞죠? 확인 눌러서 나오시면 돼요. 이상하면 얘기하세요. 여기 얼마라고 써 있어요? 244 425 800 맞죠? 그 다음에 유인물 봐보세요. 거기 밑에 얼마라고 써 있어요? 244 925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맞아야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임금 맞죠? 네, 복리후생비도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봤더니 기초제공품 있어요. 뭐 있어요? 기초제공품 찾으셨나요?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있어요. 기초제공품. 얼마 있어야 되죠? 네. 근데 50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입력. 그 다음에 50 쳤죠? 그리고 봤더니 금액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에 있는 거 보시고 틀린 거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4점짜리로 나옵니다. 주로. 왜 그러냐면 얘는 어디서 고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빠져나오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거래처 등록은 죄송한데 생략할게요. 이건 그냥 냅다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출문제 때 연습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얘네들이 업데이트하면서 옛날 거에서 일부는 구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이거 대빵 잘 나와요. 거기 396페이지 위에 3번 보시면 거래처별 뭐라고 있죠? 초기 2월. 예, 요거까지 하고 오실 겁니다. 이거 진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F2. 뭐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F2. 그래서 F2를 뭐라 그러냐면 코드 도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있어요. 거래처별 초기. 그리고 메뉴는 연습하면 위치를 외울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엄청나게 많은 메뉴를 쓰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숙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지문 잘 보라 그래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외상매출금이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외상매출금 찾으세요. 찾았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유인물 보시면 웅지산업이라고 있어요. 무슨 산업이요? 웅지산업. 근데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항상 밑에다 넣는 거예요. 추가하실 때에는. 근데 여기에다 웅지 치면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 기억하라 그랬어요. F 몇이요? 2. 그래서 F2 누르세요. 그리고 뭐 치세요? 웅지 치세요. 그러면 웅지산업이라고 뜰 겁니다. 네. 그러면 엔터 치시고 금액 얼마예요? 760.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조조산업이라고 있어요. 무슨 산업이요? 조조. 얼마예요? 근데 여기 금액 안 맞죠? 그러면 뭐 한다고요? 고쳐요. 789만. 여기 조조산업 고치는 거예요. 무슨 산업이요? 조조산업.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다 고치셨나요?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밑에 차액. 차액 떠요, 안 떠요? 뜨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왜 뜨는지를 찾아야 돼요. 왜 뜨나 봤더니 동양전자 때문에 뜨는 거예요. 무슨 전자요? 동양전자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러면 삭제하는데 삭제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동양전자 클릭하고 그 다음에 무슨 버튼 누르세요? 삭제. 그 다음에 얘 누르시면 없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차액을 봤더니 얼마라고 떠요? 0.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쳤을 때에 차액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차액의 뜻이 뭐죠? 차이 나는 거예요. 뭐 남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모자랄 수도 있죠. 참고로 회계는 남아도 틀린 거고요. 모자라도 틀린 거예요. 항상 어때야 돼요? 딱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로 오세요. 지급엄. 지급엄 누르시고 여기 오른쪽에다가 동아산업하고 무슨 물산 넣으세요? 삼산물산. 두 개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럼 치면 돼요. 근데 뭐 누르고 치라고요? F2 누르시고 동아 750. F2 누르고 33650 등록하세요. 그리고 꼭 등록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엔터 꼭 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치셨나요? 그리고 여길 보세요. 차익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그럼 맞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3점입니다. 이론이 쉬워요? 이게 쉬워요? 이게 더 쉽죠. 그리고 이론은 어렵습니다. 원래 어떤 공부를 하든 이론 쉽지 않아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그 다음 회차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